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컨텐츠일까요? 오늘은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요즘 뭐 앨리스 이거 약간 화제가 되죠. 화제가 되는데 사실 좀 희한한 드라마이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SF 장르를 다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뭐 평행세계 뭐 이런 얘기들을 시간여행 이거를 다루는 드라마 소재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이런 걸 다룬 멜로 드라마가 그런 걸 장치를 붙여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나왔는데 이건 약간 SF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왜? 미래에서 과거로 훅 날라와 들어온 미래인과 과거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미드의 어떤 구조를 보는, 이야기 구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이 드라마는요, 사실 저 딱 보니까 이거 평행세계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행세계라는 단어를 안 써요. 드라마를 하면서 계속 시간여행이래. 근데 시간여행을 하면 사실 시간여행 개념이라면 과거인과 그러니까 미래에서 돌아가면 미래인과 과거인이 공존하는 얘기에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왜? 미래인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면 사실은 이게 다시 성장해서 미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물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얘기가 자가당착처럼 돼요. 이게 막 꼬인단 말이죠. 이게 약간 메비우스 띠처럼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게 돼버려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풀었냐면 미래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세계가 하나 있는 이 평행세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계, 과거의 세계. 이게 시간적으로는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가지만 두 인물이 다른 인물이야. 미래인의 김희선이 있고 과거인의 김희선이 있으면 두 인물이 같은 공간에 시간여행으로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미래인 김희선과 과거인 김희선이 따로 존재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둘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평행세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행세계 얘기를 안 해줘서 되게 복잡했어요.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중간쯤 가면서 슬그머니 평행세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나? 평행세계라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 못하고 평행세계를 평행세계라고 얘기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엉뚱하게도 김숙 작가한테 있습니다. 김숙 작가의 더킹의 후유증이 있어서 평행세계란 단어가 금기어가 됐답니다. 시간여행 플러스 평행세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실제로 본격 SF물로 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 머리가 아파요, 보면. 인물도 많고, 왜냐면 같은 인물이 두 명이 또 같이 있어. 같이 얼굴 쳐다봐, 막. 힘들어요, 막 보는 게. 근데 안 힘들어, 드라마가. 신기하게 안 힘들어. 왜 안 힘들까요? SF 드라마인데 심파구도가 들어있네.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어떤 구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코드라든지 멜로 코드 같은 것들이 초반에 충분히 들어가. 그래서 이 김희선이 과거로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은 인물이 주원이에요, 주원. 근데 그 주원과 모자 관계야. 그래서 그 모자 관계로 있는데 그 김희선이 죽잖아요. 어느 날 살해당하는 거예요. 죽는 상황이야. 죽기 전에 그 아들과 아주 그냥 절절 눈물 흘리는 그런 관계를 보여줘요. 모자 관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누군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형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절절한 어떤 욕망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 나면 이 주원이 성장을 해서 형사로 뭔가 막 어느 그 사건을 쫓아갔는데 학교에 김희선이 또 있네. 근데 이 김희선은 40대 엄마의 김희선이 아니라 30대 김희선이에요. 교수가 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나가지고 약간의 좀 멜로 구도 같은 게 만들어져요. 또 둘이 모자 관계와 멜로 구도가 둘이 연인 관계가 둘이 막 섞여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의외로 재밌어요. 풀어내면. 그리고 또 주원이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20대 김희선이 있는 대학생인 김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 이야기들 안에서 평행세계의 복잡함이나 아니면 시간 여행의 복잡함 이런 얘기를 약간 털어놓고 대신 이 멜로와 익숙한 가족 얘기, 그 다음에 복수에 대한 이야기, 액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앨리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SF 장르물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주원과 김희선의 연기 하나만은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희선의 연기가 돋보이고 그 다음에 방부제 외모까지 같이 더해져서 완전히 시너지를 만드는, 김희선 아니면 이 드라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다. 김희선으로서는 굉장히 작품 선택을 잘했다라고 보입니다. 처음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그래서 오늘 헐크 지수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일단 작품이 우리식으로 잘 해석이 돼서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SF 본격적인 장르물로서는 조금 너무 심파구도나 익숙한 코드로 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헐크 지수 4대 6입니다. 좀 짜게 줬죠. 짜게 줬어. 짜게 줬는데 내가 만약에 이 헐크 지수가 앨리스가 아니라 김희선을 만약에 따라서 헐크 지수를 준다 라면 저는 한 2대 8 주고 싶어요. 정말 김희선이 선택도 잘했고 그 안에서 잘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작품은 4대 6. 아쉽지만 아직 이제 뭐 몇 편 남아 있으니까 좀 보세요. 그럼 보면서 여기서 또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